14억 인구와 거대한 국토를 가진 중국에는 다양한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고 대륙 곳곳에 묻혀있는 유적과 유물은 그야말로 보물단지다. 외국에서는 이를 매우 부러워하겠지만 중국으로서는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 땅이 크고 인구가 너무 많은 나라가 앉는 대국병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내가 삼국 문제라고 부르는 국내 문제와 국경 문제, 국제 문제가 그것이다. 국내 문제는 14억 인구의 중국에는 아직도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검은 아이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이들은 남달리 개인주의가 강하여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터져나온다. 그리고 중국은 무려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땅과 바다 문제로 적지 않은 나라와 옥신각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는 거침없는 경제적 부상에 따라 점점 미국과 일본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중국과 관계가 나쁜 나라들까지 미일에 합세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중국의 앞날이 마냥 밝은 것은 아니다. 일본 또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먼저 국내 문제는 자연재해나 쓰레기 등 환경 문제, 인구의 고령화 문제,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 빈부격차 문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 등이다. 국경 문제는 우리와의 독도 문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북방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 국제 문제는 과거사와 관련된 사안들이다.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에 대해 일본은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경제력 때문에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내심으로는 그 적업성에 대해 경원시하고 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수록된 화식열전은 재물을 증식시킨 부자들 이야기다. 실제로 춘추 전국시대 유명 책사나 학자들은 상공업 발전을 통한 부국 강병책을 역설했고 그들도 거부가 되었다. 이 정도로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돈벌이를 당당하게 생각했다. 이처럼 중국은 고대부터 자유시장 경제를 구축해 온 나라다. 이러한 중국인에게 공동경작 공동분배라는 사회주의 체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1978년 덩샤오핑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도입했다. 개혁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문호가 활짝 열리고 이를 통해 중국은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투로 부상하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중국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돈이다. 그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가치에 불과하다. 중국인들은 반복되는 혼돈의 역사 속에서 강력한 권력에 의한 천하통일기를 선호하게 되었다.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절대 권력의 보호에 의지한 안정을 구하는 삶에 익숙해진 것이다. 2013년 집권한 시진핑 주석은 4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개혁개방 정치 시스템을 아예 바꿔버렸다. 집단 지도체제, 국가주석 임기 제한, 당정 분리 원칙 등을 폐지하고 주석의 지배 강화와 당정 일체를 도입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한 중국 민심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당국의 시진핑 천하 만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자칫 공산당 정권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이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파른 성장에 가려진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중국 역대 왕조의 평균 존속기간은 70여 년에 불과했으며 모두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등에 따른 민중봉기로 멸망했다. 70년 이상 집권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주석 등 최고 지도자들은 역사를 돌아보며 긴장하고 있다. 당국이 개혁 심화를 줄곧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공산당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일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전통과 미덕은 화다. 일본은 예로부터 개인보다는 집단의 화합과 조화, 질서를 중시했다. 일본의 전통과 미덕을 고려할 때 아베 총리는 일반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은 일본인이다. 이웃 나라들과 불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으니 말이다.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이라는 국가의 명예는 오히려 실추되었다. 그러나 일본에는 아베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과거를 사죄하는 선량한 사람도 있다. 비록 표면에 나서지 않지만 화를 소중히 지키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러므로 한일관계나 동북아를 위해 비난보다는 긴밀한 협력에 더 힘써야 한다. 자본주의라고 해서 어느 나라나 다 같지는 않다. 미국은 자유주의 성격이 강해 분배보다 효율을 중시하고 유럽은 사회주의 성격이 강해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개인보다 단체를 더 우선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일본식 자본주의의 정신적 특징은 대략 5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 유교와 불교의 일본식 결합, 완벽주의, 깨끗한 부의 추구, 상층부의 인 실천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 이후 단 한 번도 대일 무역 수지 흑자를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호황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 장비 외에도 소재와 부품의 상당 부분을 우리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더 냉철하고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등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왜곡하거나 아예 부정하고 있다.
이를 비난하거나 사과를 요구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 골치 아픈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피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싫건 좋건 이것이 일본 사회와 일본인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양국의 일반인들이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우호관계를 넓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한일 양국의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빈민에게 교육기회 제공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역사적인 장벽도 자연스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독도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비난하고 울분을 토해내면 일본의 집권당 세력은 이를 이용하여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추진력으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비난보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지지하는 일본의 개인과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도 성금을 모으고 정부보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를 일본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국내외적인 여러 현안은 실로 녹록지 않다. 이를 잘 아는 미국 등은 중국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조그만 나라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하물며 이웃이면서도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실제 동북아에 중요 이슈가 발생하거나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 중국은 우리와의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것은 팩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중국을 너무나도 모른다. 설상가상으로 알려주려 해도 도무지 믿으려 하질 않는다. 심지어 외교 당국자들의 자기 비하는 심각한 수준이다.